먼저 부승찬 의원이 준비한 판도라 보겠습니다. 열어주세요. 부승찬 의원님, 오늘 판도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의 판도라. 김문수, 네. 한덕수 후보님. 맞추는 거 아닌가? 네, 몇 글자인지.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금방 감이 왔어요. 왔어요? 아니, 또 김문수, 한덕수 후보님. 아니 뭐 너무 지난번에 맞추셨어요. 이거 오늘 또 맞출 네네. 어떤 거? 네 글자. 네, 정답은 합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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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야, 오늘 또 표정을 보니까 네. 벌써 이렇게 맞춘 것 같아요. 그 우호적인 답변이 나올까요? 자, 아이, 뭐 맞습니까, 제가 정답? 뭘 그렇게 천사도 아니고 아이, 상대인데 맞췄을 땡. 것 같아. 땡. 네. 네, 정답은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어허. 왜 자신 있어로 하셨을까요? 사실은 뭐 김문수나 네. 한덕수는 구구 세력과 네. 내란 공범의 핵심 인물이잖아요. 네. 예, 지금 대선은 결국은 내란 세력 대 어. 민주주의 세력 간의 승부니까 이렇게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 자신 있어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선배 안 계셨어요? 안 계속 부승찬 의원 이 나름 유행어예요. 아 그래요? 네. 계속 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이게 흑역사예요. 이때의 모습은 사실은 직접 봐야 이 자신 있어? 이거 이 감이 좀 사는데 저기가 좀 식은땀 나요. 안타까운. 흑역사라니까. 혹시 저희 이 제작진 이 영상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오,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야, 저희 하지 판도라 마. 제작진이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럼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망치십니까? 자, 저런 자신감으로 저희도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지금 술렁이고 있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온도 차이 때문인데요. 급기야 약 2시간 전쯤이죠. 오후 8시에 의원총회까지 열었습니다. 장동욱 의원님, 참석하고 오셨어요? 참석하고 방송 때문에 네. 맨 처음에 간단하게 발언하고 나왔습니다. 어떤 발언하고 오셨어요? 어제까지는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내용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의원님들께 앞으로 단일화를 어떻게 잘 만들어 가야 될지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은 제가 또 사무총장 고사를 하면서 네. 사무총장의 자리를 내려놨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말씀을 줄이는 게 맞겠다 싶어서 오늘은 특별한 말씀 안 드리고 짧게만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아니 사무총장 말씀하셔서 그렇잖아도 오늘 장동혁 의원님 오셔서 저희가 날이 너무 좋다 판도라. 국민의힘 날 잡으셨네. 네, 국민의힘 논란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이에요. 사실은 이 좌초지종을 좀 설명해 주세요. 뭐 김문수 후보가 후보 확정이 되고 나서 네. 이제 사무총장으로 지명을 했고 사무총장을 좀 맡아달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뭐 그간 제가 여러 고민들이 있었고 어제 선대위 할 때도 이제 여러 고민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당내에서도 또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여러 논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의 사무총장은 저는 대선을 치러본 경험도 있고 또 여러 선거 경험이 있는 분이 치러내야 될 것이고요. 또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뭐 기존의 사무총장이 계속 하시든 아니면 네. 새로운 분이 하더라도 뭐 바로 이어서 공백 없이 할 수 있을 정도의 경험과 능력을 갖춘 분이 하는 게 맞다 싶어서 오늘 고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 고사하실 때 김문수 후보와는 상의를 안 하셨어요? 뭐 여러 고민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님께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후보님이 계속 오늘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만나고 뵙고 직접 드릴 그 사이가 없었는데 그 사이에 권영세 비대위원장님께서 이제 후보님에게 뭐 그런 고사의 의견을 밝혔다라고 전달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이거 왜 여쭤봤냐면 이 김문수 후보가 사무총장 교체 요청 수차례 했었는데 당에서 수용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당무 우선권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당이 그러면은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로 뽑힌 김문수 대선 후보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지 않는 분위기인가 싶더라고요. 어떤 분위기예요 지금?
뭐 당에서는 또 당의 입장이 있고 또 단일화를 바라보는 그리고 단일화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뭐 그동안 준비했던 계획이나 로드맵이 있고 여러 입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민의힘의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고 그러면 당에서 당의 후보를 적극 지원하고 그다음에 한덕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로서 무소속이기 때문에 본인이 여러 명분을 갖추고 본인이 준비해서 이제 단일화의 경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김문수 후보로서는 그런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상황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여의치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승찬 의원님, 이런 논란이 결국은 이제 김문수 대선 후보와 지도부 간 이 단일화 온도차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갈등 뭐 예상을 좀 하셨어요? 당연히 예상을 했고요. 네. 예상을 했고 이 사무총장 문제로 해서 다시 한번 그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다라는 걸 새삼 느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56%의 지지를 네. 받고 국민의힘 당의 대선 주자로 확정이 됐잖아요. 네, 확정이 됐으면 뭐 당원에 따라서 당무 우선권을 갖는 게 당연한 거고요. 네. 그러면 새로운 진영을 꾸리고 과거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문제가 될 만한 소지들은 인사를 통해서 극복하는 거거든요. 인사를 통해 예. 극복하는 거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동훈 전 대표도 이 능력 있는 장동혁 의원님을 선택했고 이번도 이미지가 새롭잖아요. 어찌 됐든 새로운 이미지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 것 같잖아요. 이항수 사무총장은 올드해 보이잖아. 네. 예.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결국은 그냥 윤심에 따라서 한덕수로 가는구나. 이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선 후보가 입장 자료까지 낼 정도로 네.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했다라는 거는 앞으로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도출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계속 그럼요. 이런 문제는 예. 계속될 것이다. 예. 우선은 네.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 데는 뭐 그분이 살아오신 삶도 있고 또 가진 경쟁력도 있고 뭐 국회의원으로서 경험, 도지사로서의 경험, 장관으로서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얹어져서 뭐 단일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당원들 사이에서는. 네. 물론 뭐 지지층이 겹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뭐 어떻게 될 거냐 말 거냐는 그 다음의 문제이고 네. 우선 당원들이 그런 기대감이 있고 그 기대감이 얹어져서 이제 후보가 됐다는 것은 맞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부응해서 단일화를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던 점을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 그런데 우리 부승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의 후보가 됐으니 당은 어떤 명분과 절차에 의해서 당원들을 설득하면서 이 단일화 과정을 가야 될 것이냐. 그 두 가지 사이에서 황금 분할의 지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네. 그것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어느 한쪽에서는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것이 단일화로 가더라도 1+1이 뭐 적어도 2, 3, 4가 돼야 되는데 뭐 1+1이 1이 되거나 아니면 1도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당에서도 네. 또 후보 캠프에서도 좀 세심하게 당원들의 입장 그리고 국민들의 입장 여러 가지 바라보는 것들을 보면서 명분 있게 절차와 방식을 잘 정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 긴박했던 하루 일정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고 처음으로 오늘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를 만났습니다. 한 후보 측은 차담이었다. 김 후보 측은 조우다. 이렇게 만남 성격을 두고도 말이 달랐는데요. 만남 직후 한덕수 예비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우선 축하드린다. 그리고 우리 김문수 후보와 내가 오늘 중으로 김문수 대표 후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오늘 중으로 만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한 3번쯤 말씀드렸습니다. 기회가 한 3번쯤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김문수 후보와 내가 만나야 할 시간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실한 대답은 안 하셨고 네, 이 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장 의원님 결국 두 분 오늘 안 만나신 거죠? 저기에서 만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김문수
후보님께 오늘 만나시는 건 어떠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기에서 뵙기 때문에 따로 날을 정해서 보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은 따로 만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따로 만나시진 않았다. 왜 이렇게 만남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부의원님? 아무래도 이 경선 이제 대선 후보 확정 전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단일화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극복해내는 그런 게 있었을 거고요. 지금은 좀 달라진 거죠. 대선 후보 입장이 달라졌다. 예, 대선 후보의 당무 우선권도 갖고 있고 그거에 비해서 한덕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시간은 김문수의 시간이에요. 버티면 버틸수록 한덕수는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정당의 대선 후보잖아요. 대선 후보인데 지금 보면요. 김문수 후보대로 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주변은 여전히 친윤 세력이 감싸고 있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힘을 발휘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선대위에다가 단일화 추진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단일화를 논의해라. 이런 거요 또 받지 않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땐 김문수 입장에서는 아무리 유치원생이라도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은 김문수의 편이다. 후보의 편이다. 그것만큼은 분명하다. 한덕수는 갈수록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막다른 골목이다. 그러면 이 단일화 관련된 이 두 후보의 속내를 저희가 이 판도라만의 특별한 코너죠. 그 예스와 노 스피드 퀴즈를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문을 드리면 두 분 속도감 있게 예스와 노로 답을 주시면 되는데요. 첫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의지 있다, 예스, 없다, 노.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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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 김문수, 한덕수 11일 전에 단일화 한다. 예스. 안 한다. 노. 11일이요? 11일. 주춤하십니다. 세모. 세모. 자, 부의원님. 노. 노. 세 번째,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대선 완주 한다. 예스. 안 한다. 노. 예스. 예스. 노. 노. 자, 이 답변을 가지고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장동훈 의원님, 어쨌든 그 김문수 후보가 사무총장까지 맡기려고 할 정도면 최측근인데 네. 김문수 후보 단일화 의지 몇 % 정도 되는 건가요? 여기서 단일화 의지와 단일화 시기 방식은 전혀 다른 차원의 다르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하셨고 단일화에 대해서는 뭐 분명히 단일화는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승찬 의원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당에서 어떻게든 당심이 반영된 것이고 조금이라도 컨벤션 효과를 내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기 위해서 단일화를 하자라고 하는 것까지는 김문수 후보도 동의하고 당도 동의하고 당원들도 다 동의할 겁니다. 네. 그러나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답이 정해진 단일화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자꾸 이렇게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절차와 방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도 그 지지를 계속 유지해서 단일화 이후에도 하나로 모아질 수 있고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그게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지만 단일화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명분이 지워지지 않는다면 네. 무조건 예를 들면 11일 안에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명분과 어떤 방식과 절차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11일 이후에는 한덕수 후보로서는 나는 11일까지 안 되면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한다. 지금은 예를 들면 압박을 하기 위해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진정으로 나는 11일까지 안 되면 나는 안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입장이라면 이것은 너무 쉬운 게임이 되거든요. 이제 앞으로 2, 3일만 지나면 사실은 단일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11일 안에 꼭 해달라는 압박으로 나는 그때까지 해야만 된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완주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게 언젠가는 그리고 아니면 오히려 11일 안에 이게 단일화가 될 수 있는 물꼬가 트이는 것이지 진심으로 나는 11일까지 안 되면 나는 더 이상 못 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라면 이건 너무 쉬운 단일화 전략이기 때문에 저는 완주의 의사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단일화는 가지만 아까 어떤 명분과 어떤 절차, 특히 어떤 명분, 그리고 당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걸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11일까지 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도 저는 결정될 거라고 네. 보여집니다. 부승찬 의원님, 그 11일 전에 단일화 어려울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세 번째 질문 이어서 여쭤볼게요. 단일화가 안 된다면 한덕수 예비후보는 완주를 안 할 거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이 단일화의 가능성은 남아 있죠. 네. 저는 이제 국민의힘 당에서 어떻게 대선 후보, 자신들이 선출한 대선 후보를 밀어주느냐, 네. 힘을 합치느냐 이거에 달려 있는 거고요. 단일화 방식도 뭐 여론조사, 뭐 5대5, 당원과 여론조사 5대5, 그 다음에 DJP 연합 같이 단판, 뭐 그 다음에 윤석열, 안철수도 단판.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단일화의 방식은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하지만 그 조건에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선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서포트를 해주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상황, 지금같이 대선 후보를 흔든다면 결국은 김문수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선거 자금을 아까 오면서 찾아보니까 589억 정도 되더라고요. 네. 이 한덕수는 아예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정적인 문제도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민주진영에서는 내란 세력이잖아요. 내란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피의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에서 단일화가 지지부진하고 한다면 11일 이전에 안 된다면 한덕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괴롭죠. 이게 그냥 블러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선판에서 나올 수도 있는 네. 그런 선택까지 할 수 있다. 그거를 김문수 후보도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